안녕하십니까. 2022년 3월 8일 최병우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 대통령 선거 하루 전인데요. 오늘까지도 대장동 게이트를 둘러싸고 여기저기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서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그 공방을 잠시 소개를 해드리고, 자, 이 출발점이 어디냐 하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만배 씨의 녹취록이라는 게 공개가 됐죠. 윤석열 대검 중수부검사가 2011년에 그 중수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 당시에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통해서 불법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의 수사를 무마했다 하는 음성 파일이 공개된 걸 가지고서, 이게 뉴스타파라는 데에서 6일날 보도한 겁니다. 작년 9월 15일 성남시 판교로의 한 카페에서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하고 만나서 이 조우형 씨 얘기를 했다. 거기에서 윤석열 검사가 봐줬다.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데, 이 내용에 보면 김만배 씨가 신학림 씨 앞에서 해서 형이 더 가져간 거지. 그러니까 형이라는 건 자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만 보면 이 녹취록이 짝이 끼돼 있다 하는 걸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김만배 씨하고 신학림 씨는요, 신학림 씨가 7년, 아까 나이가 7살 후이고요. 언론계 연조, 우리는 연조라고 그럽니다. 연조라고 그러는 거는 10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요, 부장할 때, 예를 들어서 사회부장 할 때 그냥 사회부 기자 정도, 차장 될까 말까 할 정도의 차이입니다. 감히 그 앞에서 신문 기자들 기강이 굉장히 세거든요. 그 앞에서 자기가 신학림 씨보다 형이라는 개념을 실수로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 보면 이 김만배 녹취록이라고 하는 것은 김만배 씨가 딴 데서 얘기한 걸 가지고 이렇게 커트 잘라서 편집한 거다. 그러면 우선 신뢰도라는 것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이런 건 알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고 작년 9월 15일이면 이 대장동 보도가 처음 나온 게 8월 31일이거든요. 경기경제신문이라는 곳에서 나왔는데, 그리고 9월 10일에 주간조선에서 또 상세히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5일이면 이재명 당시 경선 후보였죠. 경선 후보가 14일에 대장동과 자기가 관련이 없다고 한 다음 날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때는 김만배 씨가 이 대장동 사건이 딱 수면 위로 오르자마자, 김만배 씨는 법조기자를 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바로 드디어 올 것이 왔다. 이제 나는 감옥에 가야 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신학림 씨를 만나서 윤석열 책임론을 얘기했다? 그거는 윤석열을 끌어들이기 위한 공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이 대장동 게이트가 수면 위로 오르기 전에 자기네들끼리 막 편하게 어쩌고저쩌고 얘기한 거와 수면 위로 떠오른 뒤에 김만배 씨가 자기 언론계 선배인 신학림 씨를 이제 판교로 불렀겠죠. 불러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거기다가 윤석열 얘기를 중점적으로 했다. 이게 공작이라는 걸 뒷받침한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핵심 내용을 이렇게 보자고요. 자, 지금 문제는 이제 조우형이라는 불법 대출 브로커를 대검 중수부에서 불러다가 조사를 했다. 했죠. 그건 당연히 했는데, 그때 중수부 과장이었거든요. 윤석열 검사가. 근데 과장이 수사를 했다? 대검 중수부 과장은 수사를 지휘하는 사람이지 수사를 직접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검 중수부에 불려가면 수사는 수사관이 하거나 아니면 검사가 하거나, 예를 들어서 롯데의 신격호 회장, 그때 노태우 비자금 수사 받으러 갔거든요. 갔을 때 홍만표 검사, 대검 중수부의 홍만표 검사가 신격호 회장을 조사했습니다. 그건 제가 명확하게 기억납니다. 그런데 그때 홍만표 검사가 좀 다소 거칠게 조사를 했다는 둥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롯데그룹의 회장도 검사가, 중수부 검사가 조사하는데 일개 브로커를 중수부 과장이 수사했다? 말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과거에 DJ가 한번 중수부에 가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죠. 그때
DJ를 조사했던 사람이 이상형 검사입니다. 과장 아니었습니다. 야당 총재를 조사했던 사람도 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수부 과장이 직접 이 일개 브로커를 조사했다? 저는 그 말이 거짓이라고 봅니다. 제가 법조 출입했던 경험을 미루어 보면. 자, 거기에다가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이라는 거 한번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십 명, 뭐 20 몇 명이 재판에 넘어갔습니다. 부산저축은행 회장, 부회장 등등. 부산저축은행이라는 건 말이 부산저축은행이지 부산저축은행을 핵심적으로 움직였던 경영진은 광주일구 출신들입니다. DJ 정부 때 부산저축은행을 인수해서 그게 박삼구 금호그룹의 사촌이 인수했습니다. 인수해서 그래서 부산에 가서 DJ 정부 때 급성장을 했습니다. 급성장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고 그래서 로비를 할 필요성이 있었는데 로비는 그럼 어디다 했느냐? 이명박 정부 때 주로 로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DJ 정부와 이명박 정부가 한꺼번에 엮였는데 그 경영진은 전부 다 광주 일고 선후배입니다. 박삼구 회장의 사촌이 오너였으니까 그렇게 된 사건인데 여하튼 한 20명 넘게 재판에 넘어갔습니다. 거기에 조우영 씨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조우영 씨를 설령 봐줬다 치자 이거죠. 봐줬다. 저 윤석열 검사가 봐줬다고 해서 몸통이다? 얘기 안 되죠. 이 사람은 부산저축은행 사건으로 보면 깃털도 안 됩니다. 참고인이었거든요. 피의자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봐줬다 해도 그게 어마어마한 문제가 될 사항은 아니다. 그런데 조우영이라는 사람은 검찰에서 자기는 윤석열 검사를 만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뭐 이 김만배 녹취록 자체가 전부 다 핵심 내용이 거짓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대목이고. 자, 약간 이렇게 문제가 된다. 마지막 날까지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는데 권영세 국민의힘 선대본부장이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저녁 JTBC 뉴스를 통해서 대장동 세력들이 조직적으로 가담한 대법원 판사 매수 의혹이 드러났다. 이재명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이자 최측근인 백종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은수미 성남시장 비서와 통화한 녹취록을 JTBC가 보도했는데 거기 보면 이 백종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법원 라인 싹 우리에게 있다. 그동안 작업해 놓은 게 너무 많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은수미 시장도 대법원 계류되어 있는 게 있으니까 그거 우리가 서포트 해줄 수 있다는 말까지 하고 그리고 이 안에 보면 판결은 7월 16일 날 나왔습니다. 작년. 그런데 이미 6월 24일 한 달 전쯤 되죠. 그 통화에서 대법원 이거 전원합의체 사건이니까 전원합의체에 8대5 이쯤으로 아마 잠정적으로 표결을 했다는 거야. 이런 대화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대법관들이 이재명 사건을 어떻게 의견이 어떻고 하는 것들을 이재명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사람이 정확하게 알고 있다. 뭐죠? 내통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대법원의 대법관들의 의견을 알 수 있는 사람과 내통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재판거래죠. 재판거래. 그럼 그것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결국 대법원에서 선거법 등 이런 데에 대해서 무죄를 받았던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재판거래 의혹이 생긴 거고요. 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여기까지는 마지막 날까지 대장동이다. 대장동은 이번 대선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이 대장동을 첫 보도한 기자가 누구냐? 8월 31일 제가 말씀드렸었죠. 대장동 비리의 첫 보도가 박종명 경기경제신문 기자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오늘 페이스북에다가 매우 중요한 얘기를 올렸습니다. 본인이 취재하게 된 계기, 제보자를 올렸습니다. 그동안 침묵하고 있었겠죠. 대장동 사태가 워낙 일파만파하니까 침묵하고 있다가 첫 제보자를 올렸는데 그게 충격적입니다. 민주당 경선 후보 핵심 관계자가 제보를 했고 그것을 사실 확인을 거쳐 기자수첩 형식으로 기사를 발행했다. 제보자는 민주당 경선 후보 중 한 명이 부정부패 세력과 결탁해
대장동 특혜로 얻은 엄청난 수익금으로 자신의 출세 영역을 위한 발판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제보자는 본 제보가 너무 민감해 중앙 언론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기사화하기를 꺼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경선을 거쳐서 본선거에 접어들자 대장동 몸통이 윤석열 후보라고 국민들에게 호도해 오고 있다. 분명히 밝히지만 대장동 특혜 의혹은 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같은 당 핵심 후보 측에서 이재명 후보가 몸통이라고 제보한 것이다.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 제보한 쪽은 누구일까요? 이낙연 후보 쪽이죠. 이낙연 후보. 이낙연 후보 쪽에서 경기경제신문 박종명 기자한테 제보를 해서 이 대장동의 몸통은 이재명이다. 이렇게 제보를 했다는 걸 지금 박종명 기자가 페이스북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저는 박종명 기자가 지금 이 시점에 왜 이걸 공표를 했을까? 이제 선거 끝났다고 본 거죠, 사실상. 끝났다고 보고, 자, 이제 대장동이 처음부터 끝까지 대선을 관통했던 이 대장동 사태가 사실은 이낙연 후보 캠프의 제보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지금 이제 뒷얘기를 털어놓은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뭐 그 중에 누가 대장동에 관해서 제일 많이 안다 하는 얘기도 저희도 듣고 있죠. 이낙연 캠프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러면 자, 이게 오로지 경기경제신문한테만 제보를 했느냐, 내지는 다른 데는 그러면 또 취재를 안 했느냐? 아닙니다. 경기경제신문 이 기자는 8월 31일 날 경기경제신문에다가 기자수첩이라고, 기자수첩은 일종의 칼럼입니다. 기자들은 다 아는데 이 기사는 스트레이트로 써야 되는 기사입니다. 중요한 일반 기사로 써야 되는 건데 그걸 본인의 칼럼식으로 썼습니다. 제가 썸네일에다가 그거 이렇게 캡처해서 올려놨는데 저거는 본인이 확신이 있었다면 칼럼식으로 쓸 얘기가 아니죠. 정식으로 기사를 써야 되는 건데 8월 31일 직후에 정식으로 기사를 쓴 곳이 있습니다. 주간조선이죠. 저도 이 주간조선을 읽어보고 저는 그 훨씬 전에 대장동 사태를 알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성남에서는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저한테도 얘기를 해줬는데 제가 그거를 현장에 가서 취재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저는 뭐 다른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그거를 가지고 있었던 일인데 이 대장동의 문제가 뭐다. 그리고 몸통이 이재명이다. 하는 것 정도는 저도 충분히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자, 그걸 알고 있는 단계에서 어느 날 갑자기 딱 봤더니 9월 10일 날 인터넷 기사가 딱 떴습니다. 9월 13일자 주간조선이 뜬 겁니다. 그 내용을 봤더니 내용이 이겁니다. 이재명표 대장동 개발 또다시 잡음. 이게 제목입니다. 그래서 그 기사를 봤더니 이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해서 뭐 성남의 뜰이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내용들이 이건 주간조선이니까 200자 원고지로 따지면 한 그 16, 17장 정도가 쓰여져 있더군요. 근데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간단히 정리를 해서 유튜브로 해드린 적이 있는데 왜 유튜브를 제가 자신있게 해드릴 수가 있었느냐? 저는 이미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이 이재명 후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아주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일반 시청자들이 알 수 있도록 제가 유튜브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박종명 기자가 이렇게 얘기한 거는 그거는 이제 본인이 그냥 제보받은 것만 얘기를 했지만 제가 보건대는 그게 아니고 제보를 했든 누가 취재를 했든 여하튼 박종명 기자가 쓴 거 열흘 뒤에 주간조선에서 이거보다 훨씬 더 자세한 기사로 이 대장동 의혹을 보도를 했다. 그러니까 박종명 기자 아니더라도 사실은 어느 언론이든 이걸 시간 문제지 보도는 했을 것이다 라고는 보는데 어찌됐든 간에 중요한 거는 박종명 기자한테 제보한 것이 바로 이낙연 캠프 사람이었다 하는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고 이거는 내일 이제 이후에 대선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민주당은 어차피 대선에서 패배하고 아마도 또 비대위 뭐 이런 걸 구성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 보면 민주당 내에 내분을 촉발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증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물론 이낙연 캠프에 있는 누군가가 대장동과 관련해서 언론사에 제보를 안 했다 할지라도 제가 그거는 틀림없이 언론에서 취재 보도했을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거는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갖고 있었으니까 그 내용을. 그런데 이렇게까지 박종명 기자가 얘기를 함으로써 이거는 더욱더 이제 대선 끝나고 난 뒤에 민주당의 내분 요소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당연 자연히 누구냐 이게 이런 논란이 오늘이야 뭐 대선 하루 전이니까 안 나오겠지만 아마 내일 밤부터 대선이 이제 끝나고 나면 자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정권 교체를 이루어지게 만든 장본인이 이낙연 캠프 사람이라는 말이야? 이런 부분이 어마어마한 후폭풍을 몰고 올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미리 이 박종명 기자의 페이스북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이 이제 앞으로 민주당의 내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물론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그 가능성 별로 없고 대신 그렇더라도 그 이낙연 캠프에서 그걸 제보했던 사람은 아마 색출하려고 할 거려. 그러나 지금 객관적 D-1 판세는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은 없다. 이게 일반적인 판세 분석이니까. 그렇다면 이 박종명 기자의 이 페이스북 글 이것이 앞으로 대선 패배 후의 민주당에 어마어마한 태풍을 몰고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